안녕하세요. 뱅크멀 TV입니다. 어느덧 이제 저희가 30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여정을 보여드리는 시리즈 3탄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3탄 정도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온 거 아닌가요? 뭐 그럼 집을 샀죠 이미. 예? 사셨다고요? 네. 그럼 퇴근해 오셔도 됩니다. 예. 예. 옛말에 사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미 뭐 집 확인했고 걷다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KB 시세 확인하는 법, 그리고 대출 한도 계산하는 법,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미셸님께서는 그래도 저번 시간 이후로 집을 네. 좀 생각해 보셨고 대출 금액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결정한 곳은 부천시에 이제 위치한 중동 꿈마을 동아 아파트라는 곳이고요. 거기 이제 24평짜리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아파트의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셸님 계산하실 줄 아시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제 저와 뱅치님들이 KB 시세에 대한 응용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쵸. 그걸 확인해 보니 이제 5억 5,500만 원까지 시세를 확인이 되더라고요. KB 시세가. 네네네. 예, 예. 이제는 KB 시세도 혼자 확인할 줄 아시네요.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저번 시간 이후로 많이 거만해졌어요. 아이고. 예. 어깨가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갔죠. 그렇다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죠. 네네. 미셸님께서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네. 계산 계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실수요자 조건이 충족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5억까지는 70%가 적용이 되고 그렇죠. 5억 원의 초과분에 대한 5,500만 원은 60%가 적용이 돼서 3억 5천만 원과 3,300만 원을 합산을 하면 3억 8,300만 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실 아니지? 정미셸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저희 혹시 1, 2탄을 보지 못하신 뱅치님들이 계시다면은 아까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영상을 같이 한번 더 클릭하셔서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 다 또 자기 영상 또 소개하려고. 어쩌라는 건지 뭐.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자 계산하는 방법과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요령 혹은 팁에 대해서 이제 저희 호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미셸님께서는 그러면 네. 나는 어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겠다라는 대출 상환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금을 좀 빨리 갖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랑 맞벌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니까 저는 좀 최대한 빨리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은 빨리 갖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네. 정확하게 얼마를 갖고 싶으신 건지. 한 150 정도요? 150 정도요? 네. 아까 원금을 상환하는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입술 닭똥집 같네요. 소주 한잔 하실까요? 예. 끝나고 하시죠. 시하나요? 안 그럼 나빴어요. 이제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자 계산을 해볼 텐데요. 저희 뱅치님께서도 저희 뱅크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대출 이자 계산기부터 세금 계산기 등 정말 다양한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 네, 각 항목에 맞춰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출 금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네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보통 최대가 35년이니까 35년인 420개월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을 보면서 이제 기간을 좀 줄여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품을 선택을 한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3.3% 정도로 입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보통 원리금 균등 방식이랑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달에는 원금이 48만 5천 원 그리고 이자가 105만 원 정도로 한 달에 원금이랑 이자랑 해서 153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대출 기간을 줄이면 납부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출 기간을 20년으로 줄이게 되면 원금이 113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자가 105만 원으로 해서 원금이랑 이자랑 218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일단 그렇군요. 그럼 이건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뭐 기간을 길게 할수록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는 건 없는 건지?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상품마다 다른데요.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은행들마다 뭐 기간에 뭐 금리 추가 인상 이런 게 없으니까 미셸님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출 상품들을 보다 보면은 뭐 변동금리다, 혹은 정기간 고정금리다, 혹은 혼합형 고정금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설명해 주시죠. 금리는 일단 크게 보면은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변동이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변동금리라고 하면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6개월 뒤에 금리가 엄청 오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랑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두 가지를 알죠. 한글만 알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고정금리는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변동금리랑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벌써 어렵네요.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저도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난 그냥 무조건 낮은 금리를 원해. 아니면은 자금을 오래 사용할 계획이 없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장기간 상환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 선생님, 예전에 배웠던 걸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걸 선택해도 은행들은 3년 이후에 중돈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갈아타기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예요?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 말씀 주신 것도 아니 왜 이런 꿀팁을 얘기하는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약간 아니 꿀팁을 왜 안 알려주세요? 저랑 백치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얘기하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혼합금리라는 게 따로 있는데 혼합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랑 이게 같이 혼합되어 있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100을 알죠. 역시 저요?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고정적으로 적용이 되다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5년 고정, 3년 고정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보통 5년 고정이라고 하면 5년 고정 금리 뒤에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좀 더 낮았었잖아요. 그럼 혼합형 고정금리가 전기간 고정금리보다 좀 더 금리가 낮게 현재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혼합형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시고 3년 뒤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미셸님? 네, 이해는 했는데 벌써부터 금리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 상환 계획에 맞춰서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우대금리라는 것이 이제 보이던데. 중요하죠. 예, 이건 뭐 할인을 적용을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대금리 항목은 할인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홈페이지에서 보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나요? 이제 뭐 그 해당 은행에 자동이체를 하면 0.1% 우대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항목을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해당 은행으로 뭐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네. 적금 같은 거를 드는 경우처럼 이렇게 은행들마다 각각의 할인금리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부분 말고요.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가구 같은 이런 특수적인 할인 조건도 있지 않나요? 굉장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은행마다 뭐 다자녀 가정이나 뭐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이제 금리적인 혜택을 주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크니까 0.1%도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해야겠네요. 우대금리 부분은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조건들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은행 대출 조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오늘 배운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은행 쪽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호 선생님 덕분에 정말 미셸님뿐만 아니라 저희 뱅씨님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호 선생님,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요 서류요? 당연하죠. 필요 서류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뱅씨님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구독이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네. 컷!